또 현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안내해 주실 제품, 네, 강의해 주실 서유미 리더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진주에서 네, 사업을 하고 있죠. 오늘 각 지역에서 네, 발표를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 강의는 구강 건강 관리이고요. 먼저 저의 소개를 하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교정 전문치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자주 보게 되는 구강 질환을 세 가지로 축약을 해보았고요. 그 질환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치아 구조에 따른 대표적인 구강 질환을 보면 먼저 잇몸 위에 솟아나 있는 치아 부분을 치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충치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이고 성인보다는 유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의 경계에 위치한 부분을 치경이라고 하고요. 치아의 폐임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범랑질의 그 두께가 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그런 폐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잇몸 아래에 있는 치아 뿌리 부분을 치근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치석이 쌓이면서 치주염까지 진행이 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유아보다는 성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충치가 생기는 원인은 입속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세균에 의해서 분산이 되고 그게 산이 생성이 되면서 범당집 제일 바깥층이 손상이 되면서 충치가 생기는데 진행 단계를 보시면 1단계는 특별한 통증이 없고요. 2단계에 가면은 통증이 없지만 약간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경 조직의 괴사까지 가면서 이제 이를 뽑아야 되는 상황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충치가 잘 생기는 부위가 조금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금니에 씹는 면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잘 생기는데 어금니에 씹는 면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6, 7세에 나는 영구치가 있어야죠.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유치가 있는 상황에서 영구치가 났기 때문에 유치인 줄 알고 어머님들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들을 보면 이 치아가 중치 치료가 되어 있거나 씌웠거나 아니면 상실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치아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가시면은 실란트 혹은 치아 혼매우개라고 해서 어금니 부분의 틈새 부분을 메꾸는 그런 시술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어서 한 10,000원 내외로 내면은 18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충치가 없는 큰어금니에 실란트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치경부에 이 시린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이 딱딱한 음식을 먹거나 그리고 꽉 깨무는 습관 그리고 양치를 잘못된 습관으로 할 때 자주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 사진에 보시게 되면 치아가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층층이 겹겹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음식이나 꽉 깨무는 습관이 있으면은 여기 충격이 가해지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많이 패여 있는 부분이 화살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거는 치아 하나에만 나타나지 않고 위아래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치아가 왜 이렇게 패였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혹시 깎 깨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본인은 깎 깨무는 습관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혀를 내밀었을 때 혀 주변에 이 자국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잠자는 사이에 스트레스든 음주든 그런 습관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요 입자국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치근에 생기는 치주염은 잇몸 주변에 우리가 치태가 가장 잘 쌓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석회화가 되면서 치석이 되고 치석이 잇몸뼈, 치족을 안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치주염이 되고 결국에는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또 상실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이 대표적인 이 질환들만 봐도 예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술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올바른 입술질 이전에 칫솔과 치약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저희 그 글리스터 칫솔의 그 칫솔모를 보게 되면 타사 제품은 그 칫솔모를 심어서 기계로 절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되면 잇몸에 상처가 쉽게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범랑질 제일 바깥층에 스크래치를 많이 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글리스터 칫솔은 하나하나씩 심어놨고 칫솔모가 보면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자극이 좀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칫솔 머리가 굉장히 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 구강 안쪽 제일 깊은 곳까지 잘 닿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칫솔 목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도 굉장히 편안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유아용 칫솔, 어린이 칫솔 같은 경우에도 라운드 형태의 칫솔 모로 되어 있고 유아의 구강에 맞게끔 이렇게 부드러운 모질레 칫솔 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칫솔의 그 가운데 부분을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치약을 짜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치약을 보게 되실 건데요. 치약에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연마제가 꼭 들어가게 되는데 연마제도 타사 같은 경우에는 모래에서 추출을 한 연마제이고 합성 연마제이기 때문에 단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뾰족뾰족해서 잇몸이라든지 범랑질에 상처를 많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저희 글리스터 치약 같은 경우에는 자일로덴트라고 해서 천연 연마제를 어, 사용을 했고 보면은 좀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조금 더 잘 닦이지만 치아에 치은이나 치아에 덜 자극이 되는 연마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치약에는 불소가 꼭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데 불소의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해서 충치를 예방을 해주고요. 치아에 미네랄을 공급해서 충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치아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했었는데 2019년도 이후에는 논란이 많아서 없어졌다라고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불수화 사업을 중단하고 난 뒤로는 어, 치아 이제 우식증이 충치라든지 이런 게 발생 1.8배 높아졌다고 하는데 조금 그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게 우리가 1000ppm의 불소 치약에 1g에는 1mg의 불소가 들어있거든요. WHO 기준의 그 불소 급성 중독의 양을 보면 어린이 몸무게 킬로그램당 5mg을 섭취하였을 때 불소 급성 중독의 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kg의 아이의 몸무게를 보면 1000ppm 치약 같은 경우에는 100g 정도 섭취했을 때라고 하는데 저희 이 큰 칫솔이 치약이 200g 용량이거든요. 요거 반 정도를 한꺼번에 섭취했을 때의 양이 이제 중독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실사례로 그 이가 시려서 치과에 내원을 하였는데, 치과 의사가 시린메드를 써라고 추천을 했어요. 시린메드를 쓰고 6개월 있다가 치과를 갔더니, 충치양이 엄청나게 늘어 있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불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직접 저희 칫솔을 보관하고 이용하는 저희 집에 사진을 찍은 건데, 칫솔은 여러 개의 칫솔을 한 통 속에 놓게 되면 칫솔모가 맞닿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해놨고, 저는 치약도 각 개인 한 개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이 씻어도 씻겨지지 않은 세균들이나 이런 잔사들이 있기 때문에 치약도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행용 치약도 있는데 여행용 치약의 그 구멍 크기를 보면은 4mm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기에도 조금 적합한 것 같고요. 조금 큰 치약은 6mm로 되어 있고요. 그 치약의 양은 성인은 칫솔모의 3분의 1 정도 짜주시면 되고요. 2세에서 3세는 쌀 한 톨 정도 아주 작은 양이죠. 그리고 3에서 6세는 완두콩 한 개 정도 크기로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저희 아이가 직접 제가 칫솔질 하는 거를 찍었는데,
마주보고 칫솔질을 하면 도망가 버리거나 잘 안 닦이는 부위가 있어서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하거나 또 위에 부분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의자에 앉혀가지고 직접 이제 볼을 제껴가면서 그리고 혀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으로 혀끝을 잡으면 꽉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혀까지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저희 아이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치실 같은 경우에는 치아 사이가 조금 촘촘한 치아에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 치간 칫솔도 보조용품으로 쓰면 좋은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치아 사이사이가 조금 넓은 어, 환자들한테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아메이가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마그램에서 추천한 건데 인체 내 모든 기관의 입구로서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직접적인 통로이자 소화가 바로 구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구강에서 발견된 미생물은 현재까지 약 700종 이상으로 구강은 인체 내에서 결장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는 체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이 전신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비만인 경우도 있었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폐렴에까지 치아 구강 내 세균이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씻어내기만 하는 케어보다는 어, 유익균은 보존하고 유해균은 제거하고 또는 억제함으로써 건강한 구강 생태계를 만드는 구강 관리 방법이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5월 달에 저희 그 글리스터가 새로 리뉴얼이 돼서 나오는데 제가 좀 놀랐던 게 칫솔 헤드에 뒤에 그 뭐죠? 이거 혀 클리너가 달려 있더라고요.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치실도 단면이 조금 넓어져서 조금 더 잘 닦이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본사에 문의를 했는데 이 이상 더 나온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공유를 하고 영상은 제가 단톡방에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끄고 입솔질 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드릴 텐데, 저희 칫솔이 치아에 45도로, 이 치아와 잇몸에 45도로 들어가게끔 해서 이 잇몸 안까지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진동을 주고 치아 결 방향대로 위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반대로 위의 치아는 위에서 아래로 한 부위당 10회 정도씩 닦고요. 그 다음에 송곳니에서 송곳니 요 안쪽 치아는 칫솔을 세워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닦아주시고 씹으면은 페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조금 세게 닦아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 이쪽 윗니 요 협쪽 볼 쪽이 잘 안 닦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여기 관절이 앞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거든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좁아지게 되니까 어금니를 닦을 때는 조금 담으셔가지고 닦아주시면은 더 잘 닦이는 칫솔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 들어온 칫솔이 많기도 하고 해서 뭐 어금니 뒤쪽에는 관리를 따로 하는 칫솔이 있는데 칫솔을 이렇게 보이시나요? 칫솔모를 여기를 다 잘랐어요. 잘라서 한 두세 줄, 세네 줄 정도 남기고 잘라서 어금니 뒤쪽은 잘 안 닦이거든요, 칫솔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요 뒤쪽까지 잘 닦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번에 산 건데 이게 총알처럼 생겼어요. 어금니 브러쉬라고 해서 그 치아가 많이 겹쳐 있거나 잘 안 돼,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런 걸로 이렇게 닦아주셔도 치아 사이사이에 조금 더 밀접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치실을 사용하시는 분이 이게 손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치실 홀더라고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감아서 여기 우리에 걸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어금니 안쪽까지 잘 닦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치간 칫솔은 이거는 어금니용이고 요거는 앞니용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앞니용은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짧기 때문에 뚜껑을 뒤로 끼워 주시면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철사 부분을 휘면은 이게 부러지거나 이 사이에 끼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목 부분 있죠. 하얀 부분을 꺾어 주시면은 어금니에 대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